벌써예요? 벌써 하지. 아, 시간이 됐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뭘 이거 아이 보네. 오늘은 시험 끝나고 첫날이잖니. 빡시게 공부해보자고. 저 진짜 머리 아픈데. 그거는 왜 또 머리가 아파? 그거 때문에. 아, 울고 싶어요. 시험이 끝났잖아요. 아니. 공부하지 마자. 아, 진짜 머리 아파. 국영수 가서 한국사. 저 수학 77점입니다. 국영수 가서 한국사. 근데 쌤이 1등급이래요, 저보고. 국영수 가서 한국사. 개쩔죠? 국영수 가서 한국사. 저 진짜 점수 모르는데. 진짜 모르는데. 책을 진짜 모르는데. 빨리. 저 국어부터 몰라요. 저 영어밖에 몰라요. 수학이. 빨리 책을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줘. 대충 적어. 있긴 있습니다. 저 핸드폰은 나중에 어차피 성적표 받을 거니까 일단은 대충 적어야겠다. 더워? 네. 개추운데 뭐라. 추워? 제가 옷 입으면 돼요. 제 영진이가 제 사회 시험 찢었어요. 진짜로. 안 봤어요. 조심해야지. 저 사회도 적어요? 국영수 가서 한국사 이름도 적어. 저 사회 한 번도 안 적어도 되겠다. 저 사회 반타작인데요.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는데. 야, 국어 잘한다. 시험지 그거 갖고 다녀? 수학만 못 틀렸는데 도대체 틀릴 게 없는데. 수학 10분 내가 10분. 아, 나 다 계산 실수라니까. 이건 과정이 틀렸잖아. 아니 13번 13번이 뭐예요? 일단 전 1번을 틀렸거든요. 해가 존재하면서 때문에 틀렸다는 건가? 일단 전 1번을 틀렸거든요. 진짜 1번 틀. 19번 공양수 4. 영어가 몇 점이더라? 진짜 몇 점이더라? 그 마지막 문제는 완전 상주가 아주 그냥 짜증나더만. 그거 근데 5,400? 54,000인데 그게 450이랑 54,000. 450이랑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330만 들어야 돼. 근데 쌤이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냐? 이거 1차 함수로 풀면 되는데 하셨어요, 저거.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1차 함수?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있잖아.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110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1차식이야. 아니 저보고 2차식 나오는 게 그걸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1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조건을 안 보면 1차식이 안 되지. 인수분해 해갖고 2차 함수를 푸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냐 이러시던데요? 오주리가 두 번째 식은 안 본 거지. 첫 번째 식만 만들고 하면 1차식이야. 아이고. 두 번째 식이 만족하는지 봐야 되니까 2차식도 봐야지.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문제를 있다고 내지 말든가. 4.9 더. 응?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고. 15.1. 네, 4개에서 15.1. 15번이랑 19번 풀다가 짜증나갖고 내가 권태현한테 물어봤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100점이 있냐고. 아 100점 없대요. 일단은 이 친구 두 명 100점이라면 제 친구가 구라였어. 그러니까 서술형 100점을 안 줬어요, 쌤이. 걔네들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100점 없다며. 근데 15번, 그리고 제가 1등급이라고. 학교에서 합쳐서 15번, 19번을 학교에서 했다고. 아이, 진짜 했는데. 사기꾼들 진짜 씨. 그러니까 지들이 문제 냈어 이거. 지들이 문제 만든 거야. 15번하고 19번. 다른 학교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 15번 그거 있잖아.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거. 그거 20명 아. 중고등학교 같이 만들고. 기사를 쓰레기 문제. 저 얼른 적었어? 아니 1번을 왜 틀렸냐 걔? 내가 살면서 1번 틀린 사람 우리 건태발까지 해갖고 5명째 봤거든. 영광이네요. 이 학원에서만 3명째 본 거야. 아 이런. 그래도 1번 빼고 17번 전까지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름 쓰세요. 이름. 사회 진짜 개발했어. 9번은 왜 못 써? 9번가 기억이 안 나. 저보다 낮아요. 한국인 아니에요? 100점은 아니죠. 일단 90점도 아니죠. 80점도 아니에요.
국어랑 한국사랑 합쳐서 100점이 안 되는 거야. 전 그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니 아, 아니겠지. 3번 틀려. 수학을 제일 못 봤어. 저 과학에서 지구 시스템 그거 거의 다 틀렸어요. 정신이 있어. 3.6을 빼면요 96.4입니다. 이름 적어 이름. 한국사. 한국사. 이거 다 틀렸는데 22번 틀렸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알지? 똑같아. 남의 점수까지 계산하고 있어. 이름 써. 아니 한 번 써야 돼. 아니 그것만. 검색이 방탈출 잘해요. 이름 쓰라고. 수학을 제일 못 봤습니다. 잘했다. 이름이야 틀린 거. 저 그래도 사회가 제일 못 봤어요. 한국사는 한국사요? 그것도 모르는데. 국어랑 합쳐서 100점 주고 생각할게. 예? 아 그건 아닌데. 좋은 의미로 아닌 거야 나. 자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토일에 할 거기 때문에 요놈 림으로 준 거는 토요일 날 할 거고 원리포스 권한 거는 일요일 날 할 거야. 그리고 클리닉 교재는 내가 따로 줄 거고 클리닉 가능한 사람들. 아 진짜 못 들었어요. 네, 클리닉 언제? 클리닉 이제 일정을 잡을 건데 오늘 약속을 해갖고 이걸 오늘 하고 이걸 내일 하는 걸로 찍었다. 지금 시간표상에 들어있는 공식적인 클리닉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있거든. 토요일은 우리 바로 앞 시간이 4시부터 7시까지인데 국어가 있잖아. 국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다음에 일요일은 7시부터 10시야 밤에. 그러니까 왜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잠깐만. 아 클리닉이요? 클리닉. 아 정규 수업이 정규는 지금 우리 여기가 7시부터 10시고 여기가 10시부터 1시잖아. 내일 10시야. 9시 반 아니고 시간표 조정됐어. 몰랐지.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우리 정규 수업인 거고 시간표상에 들어있는 클리닉은 요거 두 개거든. 그러니까 뭐 붙여서 하려면 해도 돼. 근데 와 국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요일날 이걸 하라고 하면 욕할 거 아니야. 네. 텐트. 저 일요일 뭐 있어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알았어. 전뭐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목요일에 오라고. 기모띠. 목요일날. 기모띠라기보다 목요일날 뒷시간 쪽에 와. 뒷시간 쪽에. 7시 그러니까 7시에 불러도 상관없어? 원래 5시여서 5시에 와. 안 돼요. 7시에 올게요. 이랬다 7시 하게. 알았지? 7시에 오면 아마 수업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한 조금만 뒤에 조용히 짝 박혀 있다가 시작하면 돼. 조용히요. 조용히. 네가 나보고 조용히 한다고 이제 마음 먹었다고 했잖아. 알았지? 7시까지 오면 돼. 그렇게 진행하자고. 오케이. 저기 시험 칠 때만. 자,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건 별다른 거 없잖아.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뭐 지금 궁금한 거 있어? 개념 설명해 주세요. 하려고 하잖아 지금. 저 수학 어떻게 해요? 뭐 이미 끝난 시험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 안 떠들면 돼.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막 떠든 사람들 있잖아.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 근데 그 그때는- 사람들 시험 볼 때 집중하라고 하면 못해. 잘 됐는데. 아 못해. 보통 못한다는 거야. 어디서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뭐가 달라져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저 수학 배우 다 잘 봤는데. 뭐 다른 거 할 때는 안 떠든가 보지. 평소에 수학 풀 때만 더럽게 떠들잖아. 산만해진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공부시키면 수학 문제 풀라고 주면 음악 듣는 애들 있거든. 시험 볼 때도 음악 듣게 해주면 들으려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까지 뭘 안 하는데 음악 듣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 풀라고 시간 주면은 뭐 음악 듣고 들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집중 못해. 실제 시험 보라고 하면. 저 음악 틀고 딴 거 못 하겠던데. 나도 솔직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사 따라 부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귀에 뭘 듣고 있으면 집중을 못해. 나도. 난 그러니까 닥쳐줘. 영화 같은 걸 봐도 나 딴 게 뭐가 있으면 영화를 집중을 못해. 저도. 그럼 그러니까- 팝콘 안 드세요? 난 진짜 없는 거. 팝콘. 난 진짜. 아이 그거랑 다르지. 난 진짜 없는 거. 그냥 손만 가서 한 번씩 먹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해. 여러 가지를 집중해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면 둘 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끔 행동을 해야 실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1번 라는 생각을 해봐요. 1번에 틀린 게 실수일까? 그건 문제를 얕잡아 보는 거야. 아니 예. 뭐냐면 진짜로 그때 말했잖아. 내가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58점인가 맞은 애 있다고. 그놈이 평상시에 그랬어. 쉬운 문제를 주면 아 쉬운 문제 너무 자기는 쉬운 문제 안 풀겠다고. 유형인데. 어려운 문제만 풀겠다고 막 했던 놈이 있거든. 그놈이 그래갖고 앞에 그러니까 한 장을 다 배리 갖고 왔어.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작년에 딱 1년 전에.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어려운 문제 푸는 쉬운 거. 그러니까 문제를 얕잡아 본 거지. 아 계산 실수 같은 거. 그러겠지. 그러니까 대충 푸는 거지. 그런 대충 풀어도 풀리게끔 풀었어야 돼. 평소에도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쓰고 할 수 있어 넘어가 이런 식이었겠지. 그 정도 아닌데요. 그런 식의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놈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놈 그 후로 정말 깊은 반성을 하고 방학 동안에 진짜 뒤지게 하더라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하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원인은 몰라 솔직히. 다 똑같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원인은 모르는 거지만 그런 것들로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고쳐가는 거지.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혼났습니다. 1번을 왜 틀렸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학교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친구들까지. OP가 12란다. 6P가 10이었어. 6P가 12란다. 6 곱하기 2였어. 바보 아니야. 그렇다 치고 이상한 질문 없죠? 아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슬픈데. 공수 투를 해봐요. 저 공수투 진짜 못해요. 잘하면 되지 앞으로. 아, 당연히 기억이 안 나. 앞으로 잘하면 되지. 공수 투. 와 평면 좌표. 자 공수 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가자면 첫 번째 평면 도형을 할게. 도형의 방정을 생각하고 모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과 명제를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함수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 한국이 수학을 가르친 게 70년이라고 친다면 한 50년 이상 요게 고등 과정의 맨 앞에 있었어. 항상. 근데 지금은 이 커리큘럼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지. 왜냐면 이게 제일 앞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들과 이게 결합을 많이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단원들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제일 앞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박근혜 때부터 해갖고 지금과 그 전 교과 과정에서 이게 뒤로 온 거야.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뒤로 왔어. 그래갖고 흐름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거를 뭐야 이 단원의 흐름을 보면 함수가 중요하니까 함수로 종착지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는 아니야. 완전 그냥 1학기 때 갑자기 행렬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1학기 때 그 경우의 수가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난 이해를 못하는 과정이라서 그냥 그러네. 단순 암기해라. 암기로 그냥 각 단원별로 풀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 납득은 안 돼. 하지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어쩔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도형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 보통의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좀 더 나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의 생각으로는 남학생들은 일단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일단 막 선도 막 그어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덤비거든. 근데 여학생들은 보통 생각을 해. 아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느려지고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들이대보는 게 제일 좋거든. 호조선 막 그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도형을 만났을 때는. 그리고 공간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좀 떨어지나 봐. 일반적으로. 공간 지각률 IQ 80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여학생들이 좀 더 못한다고 보는데 그건 일반적인 모습인 거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여학생들 중에서 도형 졸라게 잘하는 애들 많아. 진짜로. 도형의 신들도 많아. 정말로. 반대로 남학생들 중에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나 싶은 애들도 봤어. 나는. 정말로. 그러니까 도형은 뭐 일단은 그래도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사고가 지들이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사고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성
성분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서술형 아무튼 서술형은 뭐 아니, 서술형이래 여기 4, 5, 9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형이니까 긴장을 막 해야지.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는 알다시피 말장난이잖아. 말장난. 방학 때 했잖아. 방학 때 그래도 도형은 아침에 했으니까 많이 빠졌지만 저 집합 명제랑 함수는 낮에 했으니까 거의 빠진 적이 없잖아. 그치? 제철쌤과 함께 말장난이었고 요거는 뭐 낚시질에만 안 당하면 되는 거지. 논리적인 것들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납득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집합과 명제라고 봐. 그러니까 뭐 낚시질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함수는 이제 우리는 이미 1차 함수니 2차 함수니 이런 것들을 했잖아. 근데 함수가 또 나온 이유는 이제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것들이 함수고 뭐 소개하는 거야. 소개. 기본적인 함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말미에 다 우리가 배운 건 다함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 안 나오지. 다함수가 아닌 형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보게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공수 2가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될 곳은 당연히 도형이고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시험 범위가 집합이 포함될지 중간고사 범위가 집합이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도형편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 집합부터 함수까지도 상당히 양이 많아. 근데 이제 대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2학기 중간고사가 설 전에 봐. 설이 10월 초야. 10월 중순, 10월 초?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본다고 생각을 하면 개학해서 얼마 시간이 없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빡빡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도형편까지만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집합 앞부분이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거든. 상관없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영향을 안 줄 거야. 집합 앞부분은. 들어가더라도. 혹시나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관건은 도형이라는 거지. 공수2 전체 단은 저거 3개씩? 저거 3개. 저거 3개인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새끼들이 막 있지. 저 평면도형만 해도 평면좌표가 있지. 그 다음에 직선 있고 원방 있고 도형이 이동. 그리고 집합과 명제라고 해도 집합이 있고 안녕하세요 집합이에요 하고 집합 식구들. 그리고 명제. 명제 안에도 부정방정식이라는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뭐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또 끼어있고 그리고 이제 함수도 함수가 있고 역함수, 합성함수 그런 거 있고 뒤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까지 있으니까 이제 세세하게 말하면 친구들까지 다 말하면 꽤 많은 거야. 예전에는 저기 평면도형이 없고 여기서 평면도형이 싹 빠지고 경우의 수만 딱 들어왔었어. 엄청 적었다. 양이. 그래서 수학학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뭐 놀고 먹으면서 했어. 도형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경우의 수만 좀 바짝 긴장하고 했지 나머지 것들은 별거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도형이 들어와갖고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은 짧은데 그 방학 동안에만 쫙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 도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4명 중에서 혹시 문과 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다면 도형을 잘해야 돼. 이과니까 도형을 졸라게 잘해야 돼. 아니 문제로 도형이 딱 등장하면 이 꼬리가 샥 올라갈 정도로 도형을 잘했으면 좋겠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돼. 알았지? 자 이제 도형 해보자. 도형 외우는 편이 아니 왜 외워? 이해 못해서 이해를 왜 못해? IQ가 딸려서 IQ가 딸린다고? 이게 멍청한 거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던데 도형은. 자 일단은 평면좌표를 얘기할 건데 평면좌표. 오, 좌표니까 우리 차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0차원이라는 건 그냥 있냐 없냐만을 얘기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점을 찍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지. 점은 위치밖에 알 수가 없지. 뭐 수직선으로 얘기한다면 뭐 어느 지점에 있다. 좌표 평면으로 얘기한다면 몇 컴마 몇 지점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위치밖에 알 수 없는 놈을 0차원인 점이라고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말은 꺼냈지만 솔직히 별게 없잖아. 그래갖고
차원 한계를 높여가지고 요놈이 되면은 이제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잖아. 선이 되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 둘의 사이쯤에 있다고 보면 돼. 평면좌표에서 말하는 건 길이까지 얘기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2차원이 되면 요거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평면 도형이 되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놈을 알겠지. 원의 방정식 이런 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3차원이 되면 x축과 y축만 있었는데 거기에 z축을 추가해가지고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기하에서 하게 되는 입체가 되고 부피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 다음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는데 수학적인 시선에서는 요것들만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면 좌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길이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 길이. 수직선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B가 더 크니까 B 빼기 A라고 말하면 되지. 그죠? 근데 만약에 C라는 놈이 있었고 D라는 놈이 있었는데 요걸 보고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C가 큰지 D가 큰지 모르잖아. 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 B 빼기 A를 한 건 그 크기는 A 빼기 B나 B 빼기 A나 크기는 똑같잖아. 부호가 다를 뿐이지. 그지? A 빼기 B나 B 빼기 A는 크기는 똑같아. 숫자는 똑같다는 거야. 부호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C에서 D를 빼나 D에서 C를 빼나 숫자는 똑같아. 부호가 다를 뿐이지. 하지만 길이라고 했으니까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다 알잖아요. 좌표 평면으로 가면 여기가 A였다고 치자고. x1, y1이고 여기가 B여가지고 x2, y2였다고 치면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아유 피타고라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요 길이는 x1 빼기 x2 절대값 붙인 놈이겠지? 마찬가지 요 길이도 똑같이 y1 빼기 y1 절대값 붙인 놈일 거라고.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길이를 구해봐 라고 말한다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방향은 필요 없이 x끼리 뺀 놈 제곱하고 y끼리 뺀 놈을 제곱해갖고 더한 거지. 피타고라스. 솔직히 중학교 거야. 피타고라스 배울 때 했잖아. 내가 중2인지 중3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중학교 내용이라고 봐야지. 이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최대값이나 최소값 물어보는 형태밖에 없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A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B라는 놈이 있고 움직이는 점 P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연결했을 때 A에서 P까지와 B에서 P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말하는 경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 A와 B는 정해져 있어. 근데 P는 움직인대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좌표에서 말하는 최소값은 항상 일직선이지. 그래서 이것도 P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이 선상에 P가 있으면 되지. 그때가 최소겠지. 그러니까 이놈의 최소값은 그냥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될 거야. 약간 변형이 갖고 어떤 직선이 있어. 지금은 X축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더 복잡해지면 그냥 기울어진 직선이 될 수도 있지. 어쨌든 여기에 한 점 A가 있고 여기에 한 점 B가 있었고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요렇게 돼갖고 마찬가지로 A에서 P까지 하고 B에서 P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요놈은 하나를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A'을 만들어서 요렇게 일직선 됐을 때지. 그치? 알지? 그래서 요놈은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될 거라는 거야. 일직선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요놈도 지금 루트지. 지금 루트하고 루트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루트하고 루트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루트 더하기 루트로 되어 있다는 건 이거 식으로 풀 수 없다고.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 무답수잖아. 이것들
합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그런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었고 마찬가지 P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A에서 P까지의 제곱과 B에서 P까지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는 루트가 사라지지. 루트가 사라져. 여기를 A, 0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거는 A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A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꼭지점을 찾는 거지. 그지? 꼭지점을 찾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형태야. 문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계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 같다는 걸 캐치해야지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심할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A에서 P를 빼고 B에서 P를 뺀 놈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해. 뭐 어떻게 해요? A, B, Q가 일직선인데 왠지도 알지? 그냥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방학 때 나랑 저 자리스토리로 여기를 했을 때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기분이가 나쁜데? 응? 자식아? 예? 기분이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너도 뭐 권태현 할 말이 태현이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이것이 세 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AP에서 BP를 빼라고 했으니까 AP가 가장 긴 삼각형을 떠올려 본 거야. 그래갖고 AP라는 놈은 분명히 BP라는 놈하고 AB라는 놈 삼각형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삼각형이 되지. 그지? 근데 삼각형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삼각형이 아니어도 되는데 셋 중에 가장 긴 변은 AP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드무 들어갈 수 있지. 그지? 그랬을 때 가장 긴 변은 요 놈이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요 놈을 보면 이쪽에 넘기면 AP에서 BP를 뺐더니 최대값은 AB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말이 지금 요게 일직선이 될 때를 말하는 거지. 여기에 P가 있으면 AP에서 BP를 뺐을 때의 최대값은 요 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은 A에서 B까지 길이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뭐 당연히 나올 리 없지만 혹시 그 과거 준비했던 사람들은 페르마 포인트라고 알아?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들어있는 비눗방울 삼각형 내부에 들어있는 한 점 P가 있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과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이지. 그지? 요거는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되는 거고 그냥 AP하고 BP하고 CP를 더했을 때의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요? 이거 막 이거 회전시켜서 이렇게 정삼각형 만들어서 탁탁 하고 그랬었는데 증명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할게. 페르마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페르마 포인트거든. 이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P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연결하면 여기도 120도일 때야. 그래야 이게 돌렸을 때 일직선상의 문제. 그래서 그런 거야. 120도일 때. 회전시켜서 결론이 그거야. 결론이 120도일 때만 된다는 거야. 120도일 때 최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하면 보통 한쪽 각이 30도나 60도야. 넘겼을 때 우리가 특수각이 돼갖고 이쁘게 구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거지.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고. 이거는 그 대충 문제를 못 내. 대충 문제를 냈다가 난리 나. 대충 문제를 못 내니까 이건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고에서 이런 것도 안 나올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나오면 대박이지. 여관 선생님이랑 나오면 대박이지만 아마 안 나올 거라고 난 생각하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 길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좀 풀고 나서 하자고. 예제 같은 건 내가 할 거야. 자, 1번 A라는 놈이 A, -1이고 B라는 놈은 -1,4였을 때 둘 정도 두고 A, B 사이의 거리 구하래. 이건 뭐 못하면 안 되잖아.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5지? 그게 이 5루트예요. 5루트. 루트 50이니까 얘가 25라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1이 뿔마 5겠네. 그래서 A는 4거나 마이너스 2. 그 양수 구하를 했으니까 4겠지.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A가 -1,2고 B는 2,1이요. 그랬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A, B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Y는 2x 더하기 1 위에 있대. 다시 말해서 P라는 놈이 2A 더하기 1이라는 거고 P에서 A까지 길이와 P에서 B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거지. 어차피 둘 다 루트가 있을 거니까 제곱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AP의 제곱이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이고 이쪽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 되니까 양쪽 다 A 제곱 B 제곱 한 개씩 보이고 숫자 5가 보이지? 다 지워버리면 2A 빼기 4B가 남을 것이고 여기는 -4A 빼기 2B가 남지. 그래서 6A가 2B니까 3A가 B구만. 이거 넣어버리면 되죠. 딱 넣어버리면 A가 1이네. B는 3이겠죠? 2A 더하기 3B. 아, 참 귀찮아 죽겠네. 11.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을 보면 A가 3,2였고 B는 -1,4였고 C는 5,6이었을 때 어떤 삼각형이냐고 뻔한 거 아니에요. A에서 B까지 길이를 구해보면 4하고 2잖아. 그러면 1을 두오겠지? 그냥 써놓자. 길이를 봐야 되니까 뭐 4니까 16 더하기 4는 루트 20 A에서 C까지를 보면 루트 요거 빼니까 4 16 이거 루트 20이네. 일단 이등변이지. 그 다음에 BC를 보면 루트 요거 두개 66에 36 더하기 4 이거 루트 40이네. 그러면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이지. BC가 빗변이면은 안 보이는 A가 각이겠지, 대각. 그래서 3번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헐. 이건 아까는 내가 잘못 풀어줬는데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2번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보. 4번. 아까요? 아무 말도 안 틀라고 애들이. A 빼기 6의 제곱이고 B 빼기 11의 제곱. 자, 이놈은 루트 더하기 루트이기 때문에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식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걸 보고 해석을 해보니 P가 A, B고 1,-1과 A, B와 6,11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놈이 지금 AP하고 BP를 더한 놈의 최소가 뭐야라고 묻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해봤던 것처럼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움직이는 P가 있었다면 요놈과 요놈 더한 거의 최소값은 요 선상에 P가 있을 때를 말하는 최소값은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지. 봤더니 25하고 13이면 13 5하고 12가 보이니까
50, 23 되겠지? 그리고 1제곱 이렇게 다 병신. 인정. 뭐라고? 너무 잘생겼어요 저. 누구? 인정. 아 쳐다본다. 아닌가? 자 5번 A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B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4,1 이렇게 있었는데 X축 위유점 P A, 0이라고 치자고 그래갖고 AP 제곱과 BP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원래는 저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보통은 저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뜨면 우리는 중선 정리를 떠올려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그래. 원래는 중선 정리 형태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지. 지금은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식을 만들어 버리면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5하고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이어가지고 2A 제곱 빼기 8이니까 6A야? 네. 4A잖아. 그리고 16, 4 46. 사실 거의 빨라라. 똑같아. 46. 그래갖고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4니까 A가 1일 때 최소값은 44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중선정리잖아. 파푸스라는 사람이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지. 중선정리는 내각의 이등분선과 같이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했었거든.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양현우씨 중선이 뭐야? 중선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7명한테 중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다 똑같이 말해. 가운데 식이야. 중선이 뭐예요? 가운데 뭐? 가운데 중자 써갖고 가운데 선이야? 무게 중심이 뭐야 그러면? 무게 중심? 몰라? 무게 중심이라고 하면 뺀다. 무게 중심? 이 권태발 예. 중선이 뭔가요? 중점을 지나는 선. 중점을 지나는 선. 맞죠? 중점을 지나는 선. 중점을 지나는 선. 중점을 지나는 선. 뭐야? 무게 중심과 동시에 몰라요. 무게 중심과 중선을 지나는 선. 연결하고 있네. 맞잖아요. 삼각형은 세 개의 꼭지점과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지. 그지? 주인공을 꼭지점으로 생각을 하면 세 개의 꼭지점과 세 개의 대변을 가지고 있지. 그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한다고.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은 중선이 없지. 바보야. 대변이라는 게 없는데. 아이고. 사각형에서는 엄청. 변의 대변이 변이잖아. 안 그래? 네. 아니 사각형에서는 변의 대변이 변이라고. 중점도 없어요. 중점은 있겠지. 아니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요놈은 중점도 있겠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요놈을 중선이라고 한다고. 무게 중심이 뭐냐고. 중선이 3개 있겠지. 그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시방새야. 너 사각형의 무게 중심 구할 줄 알아? 가운데만 계속 말하지 말고 사각형의 무게 중심 뭔데? 대각선 모르는 줄 알고. 대각선 두 개 연결하는 거고. 제 그거 제 그 예상 면접 질문이었어. 나도 그거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저 노션이 깔려 있거든. 그러면 이거랑 연결하면 무게 중심이 여기라는 소리야? 세상에. 뭐 여기 어디 있어? 뭘까요? 봄도 양아? 학교에서 뭐 수행 평가 같은 거 할 거야. 이런 거 발표하면 좋잖아. 누가 못해요? 아, 뭐 그래?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지?
당연. 자 여기 거의 예상 면접 답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경우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는 직사각형도 들어가죠. 평행사변형에 직사각형도 들어가고 마름모도 들어가잖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경우는 현우가 말한 것처럼 대각선의 교점이 맞아. 아,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못난이 이런 못난이 삼각형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갖고 이놈의 무게중심을 만들어. 요놈의 무게중심을 만들어.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반대로 요것도 위아래 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고 아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어. 그래갖고 요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가 중점인 거야. 그때 교점. 얘가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야. 오케이? 네? 만약에 좀 다른 형태를 생각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방을 탁 쪼개. 얘의 무게중심을 잡아. 얘의 무게중심을 잡아. 그래갖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찍 그어가지고 넓이가 예를 들어서 m 대 n이야. 여기서 m 대 n인 거야. 여기야. 이유가 뭐죠? 어, 이유까지 지금 말해야 되나? 싫어. 비례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지렛대 원리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어. 그것도 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영진이 100kg짜리가 앉아있고 여기 양현우 50kg짜리가 앉아있는 거야. 어디서 딱 놔야 했어요. 균형을 맞출까요? 이게 100kg고 이게 50kg요. 2대 1이잖아. 여기는 2대 1로 가야 된다. 아 이거 물리에서 그건 저도 알죠.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랑 비슷한 거야. 이거 그 토크 배울 때 했었어요. 토크. 응? 돌림힘. 아 몰라. 그럼 전문 용어 들어가면 나의 지식은 넓어. 근데 얕아. 아이고. 깊이 들어가면 몰라. 알았지? 그러니까 아는 건 좀 많거든. 많아 보이거든. 근데 좀 깊이 들어가 버리면 무식한 게 탈론인가? 까지만 해. 알았지? 자 어쨌든 요거를 중선이라고 한다고.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 그러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봤더니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 이게 중선 정리인 거야. 증명 안 해주세요. 아, 지금 문제 여기서 할 거야 지금. 문제 아, 여기서. 증명하는 게나가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증명 중에 도형편에서 증명 중에 이게 상당히 쉬운 편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증명하라고 통으로 시험을 많이 내.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주관식이니까 서술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되겠지. 올해까지 못 외웠었는데. 그 시험 학습지에 100% 할 거야. 뭐 두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이거랑 비슷한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저 스튜어트를 외우고 이걸 안 외웠어요. 둘이 똑같다니까. 여기랑 좀 달라지는 것밖에 없지 않아? 맞아요. 근데 스튜어트 정리도 이걸로 증명해. 지금 이 중선 정리 했던 걸로. 예? 저 반대로 했는데. 저기가 P라고 치고 여기가 C라고 스튜어트 칠게. 주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C, 0이고 여기를 C, 0이라고 하고 요 점이 원점에 오게끔. 그리고 아무 점이나 한 개 잡아가지고 여기를 A라고 해서 A, B라고 한 거야. A에서 B까지 이래갖고 A에서 B까지 길이의 제곱을 만들어 보면 A 더하기 C의 제곱과 B 제곱이고 A에서 C까지 길이의 제곱을 만들어 보면 A 빼기 C의 제곱과 B 제곱일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하면 저 가운데 있는 플러스 2AC와 마이너스 2AC가 사라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M의 제곱을 만들어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다음에 BM의 제곱은 그냥 당연히 C제곱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거 두 배 했더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만족한다는 거야. 저 말고도 다른 증명 있지 않나요? 뭐라고 다른 증명이 있다고? 저 A에서 B, C로 수선 내려서 증명하는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몰라 안 해봐서. 저도 오케이. 이게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거고 유사한 형태가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다면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이렇게 여기를 D라고 할 거야. 요거는 여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는 중요한 놈이 값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똑같다지. 그래서 A, D하고 B, C가 같다.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A와 B의 비율이 C와 D의 비율과 같다. 요놈에서 온 거잖아. 고등 과정에서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여기 좌표를 찾으라고 할 겁니다. 알았죠? 중학교 거잖아? 이걸 모르면 혼나야지. 내각이 나왔다는 건 외곽도 있다는 거 알잖아. 외곽의 이등분선. 나이키. 손현주는 계속 병아리라고 우기던데. 저 그거 학교에서 증명하라고 해서 증명을 했어요. 증명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평행선 만들어. 아니 그거 그렇게 증명하지 말고 다르게 증명해 봐라 해서 다르게 증명을 했어요. 다르게 증명?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되게 쉬우니까. 어쨌든 간에 외곽의 이등분선이면 이렇게 돼 있는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었을 때 요각이 외곽이잖아. 요각을 반 쪼갠 거죠. 이렇게. 여기를 D라고 하면 요 둘이 각이 같다고. 그러면 요각의 비율이 요각과 요각의 비율과 같으니까 나이키 모양이 나는 거죠. 아까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병아리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갖고 입을 그렸대. 그랬더니 병아리 돼. 그래서 병아리 돼. 빼고 싶었어. 이게 병아리야? 아무튼 그러더라고. 와 창의적인. 자기는 병아리로 배웠대. 지네 학교에서는. 아 그래요? 김포 중학교? 김포 중학교. 김포 중학교에서는 병아리로 배웠대. 계속 병아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키 하고 있는데 계속 병아리 하더라고. 천재인데. 병아리 그리고 뭐가 뭐였더라? 이러고 있어. 모고파이 뭔데? 아무래도 병아리밖에 없는. 아무튼 뭐 요 중요한 건 모든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건 파푸스의 중선 정리여가지고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 가지고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중학교 시절에 그 경시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스튜어트 정리하고 체바의 정리, 메넬라우스 제르곤 모르겠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런 것들을 막 해. 메넬라우스 아니야? 나도 네. 오래돼서 이름 까먹었어. 맞아요. 비닐하우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것들로 막 부르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뭐 비례관계, 그러니까 닮음 가지고 증명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어.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한 페르만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있는데 오일러 직선? 오일러 직선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삼각형이 50. 50이요? 내심, 외심, 수심. 방심, 수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5개의 중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외심과 무게중심과 수심이 한 직선상에 있거든 항상. 진짜요? 그 직선이 오일러의 직선이에요. 그리고 외심과 무게중심과 수심까지의 비율이 2대1인가 그래. 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까먹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걸 만약에 구하려고 나올 리 없지만 나오면 잘 풀겠지. 그런 게 있어요? 내신에서 나올 리가 없잖아. 안 그래요? 저 오일러 소정리인가 페르마 소정리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몰라. 나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것들만 기억하는 뭐의 거니까. 소정리? 아무튼 뭐 너네 그 중학교 때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갖고 입체 도형이 있으면 입체 도형에 면하고 모서리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더하기 빼기 하면 1 나올 때가 있고 2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거. P-E 플러스 F가 2예요. 그건 너무 오래돼가고 내가 까먹었는데 그게 어떤 뭐 했더니 2를 만족하면 볼록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다면체고 2가 나오면 도너츠 모양 구멍 나 있는 그런 게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 V-E 플러스 F. 대치동에 있을 때 대치동에서는 그런 걸로 문제를 막 내더라고 고등학교에서. 그래갖고 할 수도 없이 했었거든 그때 그런 것들.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교 과정이라더만. 중학교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하던데. 하고 나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뭐라 하던데. A급 했어. 난 고등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생들 내용을 내가 다 알아야지. 진짜 너무 배고픈데. 어쨌든 자 이렇게 슬그머니 6번을 한 거야. 6번. 아무것도 6번 해버린 거야. 증명했다고. 증명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기할 건데 외분점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의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안 낼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다 같이 얘기할 건데 일단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내분점이라는 건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어.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x1이라고 치고 여기가 x2였다고 치면 내분점 안쪽에서 쪼갠 점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m 대 n 되게끔 쪼개버린 놈이야. 그래서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m 대 n 되는 x의 좌표를 찾으시오라고 말하는 게 내분점이야. 외분점은 뭐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는데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할 건데 바깥쪽에서 m 대 n 되게끔 쪼갠 점 Q를 찾으라고 하는 게 외분점이야. 밖에서 쪼갰기 때문에 외분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말만 살짝 바꾸면 되거든. 여기가 m'이라고 치면 AQ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B인 거지. 요렇게 말을 바꿔갖고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내분한 점이 B일 때 Q를 구하시면 이렇게 내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외분점 차라리 이거는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는 게 편해. 진짜로. 몰라도 풀겠지만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외분점도 같이 얘기해버릴 거라는 거고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외분점이 빠졌잖아.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 내분점보다 외분점이 좀 더 어려워. 왜냐면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저 A의 왼쪽이냐 B의 오른쪽이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외분점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아. 근데 빠졌어. 근데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문제를 바꿔서 원래 외분점으로 나왔던 걸 표현 방식을 바꿔갖고 문제를 낼 수 있어. 우리가 처음이잖아.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내분점 외분점이 뒤지게 중요하냐 따져보는 거야. 그건 또 아니야.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게 귀찮아. 내 생각에는 이제 우리 커리큘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예 내분점 외분점 문제가 안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아. 귀찮아서. 선생님들 입장에. 내 생각에는 그래. 근데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외분점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지. 요거 증명은 쉽잖아. A에서 P까지 지금 순서가 A, P,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놈은 X에서 X1 뺀 놈하고 BP X2에서 X1 X 뺀 놈. 요게 M 대 N인 거지. 내항과 외항 해가지고 X로 정리해버리면 결론적으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것도 A에서 Q까지 하고 B에서 Q까지의 비율이 M 대 N인 거예요. AQ는 X에서 X1 뺀 거고 BQ는 X에서 X2를 뺀 거잖아. 마찬가지 M 대 N이래. 정리해갖고 내항과 외항 곱하고 정리해서 X눈으로 만들어보면 모양이 똑같아. 부호만 다르지. 분명히 복잡하거든. 하지만 기억해야 돼. 고등과정에서 더럽게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3개 있어. 근해 공식. 첫 번째가 근해 공식, 두 번째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세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야. 거기에도 안 들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놈은 아니라는 거야. 절대값 더하면 안 나올 거면 왜 그려서 하면 안 된다고 왜 알려준 거야? 수행에서 했다며. 천재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나? 네. 아니 누가 그랬어 수행에서 했다고. 너요? 넣을 수도 있어. 수행에서 했다고 말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행에서 했다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난 시험에서 날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형식이네. 나 그거 서술형으로 날 줄 알고. 꺼내겠냐 그거였는데. 난 수행에서 한 걸 까먹었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좌표평면으로 오면 좌표평면으로 와가지고 그죠? 여기가 A여가지고 x1, y1이고 여기가 B여가지고 x2, y2였다면 여기를 M 대 N으로 쪼개는 여기 P를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차피 삼각형은 닮았잖아. 여기도 M 대 N인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M 대 N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요 P의 좌표는 그냥 내분점 2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mx2 더하기 nx1이고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된다는 거지. 요거는 기억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눈으로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낫다고 봐. 졸라게 똑똑한 놈들도 저거 실수하더라고. 오수호라고 알지? 그놈도 저거 하다가 실수하더라고. 머리로 하려다가. 그놈도 손으로 풀어. 저는 감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머리로 하려고 했다가 틀린다고. 그래서 나도 다 수작업으로 계산해. 저거는 정말 나도 솔찬히 똘똘한 사람이어서 하지만 수작업으로 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1번 틀려보려고 또? 일반이 저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요. 알 수 없지. 어렵던데 나는? 아, 알 수 없지. 오, P 나왔다, P. 저 진짜 받자마자 10이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네. 외분점이라면 애들이 제일 시험 MC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다면 10이잖아. 부호만 가르라고 해. 부호만 mx2 빼기 nx1 컴마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기억해서 손 수작업으로 푸는 게 제일 낫다고. 실수하니까. 큐가 어디 있어요? 똥이 들어오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 들어오서 피하는 거라고. Q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었을 때 있겠지. 여기에 Q가 있다고 본 거야. M 대 N으로. M 대 N으로 쪼개는 점.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리고는 이제 뭐 다 된 건가? 그 다음 이제 뭐 내분점, 외분점을 알았으니까 중점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 해. 중점. 1대1로 내분한 점이지? 중점이라는 건. 그래서 평균처럼 보인다는 거지. 평균처럼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이 3개였을 때 무게중심.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A하고 B하고 C였다고 치고 이놈이 X3, Y3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무게중심 G는 대변의 중점, 그러니까 이 두 놈의 평균이겠지. 그 놈과 2대1로 내분되는 점을 찾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는 세좌표의 평균처럼 보인다는 거야. 처음 좀 아니죠. 저거 강수 씨한테 왜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라고? 제가 저렇게 답을 했는데 아니라고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잘못 들었거나 잘못 말했겠지. 그래, 그런 쌤 들으셨겠지 또. 이게 씨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기억 못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나 기억이 안 난다. 뭐라 했더라? 다 알려주고. 그리고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못생긴 삼각형이 있었어. 자, 방향이 중요해. 방향. 한 바퀴 삥 돌아오게끔. 요렇게 M 대 N이야. 여기를 P라고 할 거야. 마찬가지 M 대 N이야. 여기를 Q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 M 대 N이야. 한 바퀴 돌아온 거지? 여기가 Q야. M 대 N이야. 예. R이야. 그래갖고 요 세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삼각형, 세 삼각형, 삼각형 PQR 요 놈의 무게중심 똑같죠. A, B, C. 요 놈은 A, B, C랑 똑같지. 찍었네. 왜냐면 이거 이 점을 구해봐. 저렇게 마찬가지 해서 요 셋의 평균을 내보면 그냥 원래 거랑 똑같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 바퀴 돌아오게끔. 하나라도 틀어져 있으면 안 돼. 알았죠? 아, 나 선분의 길이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다. 맞다. 개병신. 그래서 이거 왔잖아. 너도 어렵다 그랬어. 쭉 이렇게. 자, 문제를 좀 풀게. 7번. 기억났다. 7번을 보면 A라는 점은 7,1이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6이야. 그런데 AB를 요 AB라는 놈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찾으래. 그래갖고 그 둘의 평균을 구해. 중심을 구해보래. 중점을. 그러면 뭐 사람마다 이 내분점, 외분점 풀이하는 방식이 살짝씩 다르던데 나는 이렇게 하거든. 3대 2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를 해놓고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를 해놓고 A, B니까 B좌표 먼저. B좌표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A좌표는 7,1 해갖고 계산해. 그러니까 5분의 14 빼기 9니까 5잖아. 그래서 요거 앞에는 1 나오고 18 더하기 2니까 20이잖아. 이렇게 구한다고. 나도 다 수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마찬가지 외분점이면 빼기로 바뀔 거 아니야.
3 빼기 1, 3 빼기 1, 3 빼기 1분의 3 빼기 1 해놓고 마찬가지로 A, B니까 B 먼저 3,6 그 다음에 7,1 해놓고 보면은 3 빼기 2인데 왜 1을 해놨지? 이렇게 해놓으면 분모가 1이잖아요. 분자만 생각을 하면 요거 지금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18 빼기 2니까 14잖아. 7 잠깐만 맞냐? 17이야. 16이요. 16? 아니 그러니까 분자가 맞구나. 난 분모 1게 난 방생이야. 됐지? 네. 이렇게 된 거야. 이 두 놈의 중점 구하라고 하니까 중점이라고 치면 둘 더해서 반 쪼개면 되니까 마이너스 11, 10이지. 이렇게 찾는 거. 근데 우리는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같이 말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내분점과 외분점이 같이 나왔을 때는 쌤이 그냥 알려주신 복잡한 계산을 3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해도 되지. 길이 관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A요. 여기가 B요. 근데 3대2로 내분한데 3대2니까 5등분 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했어. 여기가 지금 P야. 그리고 3대2로 외분했다는 건 3대2 된다는 거지. 왜? 외분. 맞잖아. 여기가 Q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5칸이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10칸이 있는 거지. 10칸. 근데 요거 둘의 중점을 구하래. 12칸의 중점이잖아. 6칸 되면 되니까 여기 4칸이 2칸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지. 여기가 PQ의 중점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M이라는 놈은 A, B를 지금 9대 4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길이 관계 따져가지고 그냥 하나만 구할 수 있게끔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래요. 그건 뭐 이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자수. 개인 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야. 뭐가 더 편한지. 그거는. 이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8번. 생각이 바뀌었어. 하나. 개차수요. 한간의 차가 규칙성이 있을 그거 말고 아무것도 있어. 때 이렇게 있지. 무슨 차수열 대표적 등차수열? 너네 대수 다 까먹은 거야? 아니요. 얘가 까먹어. 아니요. 무슨 차 수열이라며? 등차수열을 장르. 영차 수열 아니야 진짜? 아니요. 영차 해갖고 미안해. 영차 반응했어의 반감기가 A는 마이너스 1,5 1차 반응했어의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사실 알고 있어. B는 5, 마이너스 1인데 AB라는 놈을 A 대 1 빼기 A로 내분했대. 1 빼기 A가 0보다 커야지. 그렇지? 1 빼기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도 0보다 커야지. 내분이니까 안쪽에서 쪼개려면. 그렇잖아. A도 0보다 커야 되고 1 빼기 A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일단 1과 0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근데 이게 1사분면이래. 1사분면. 둘 다 양수라는 거구만. 그러면 그 놈은 A 더하기 1 빼기 A분의 A 더하기 1 빼기 A가 있을 것이고 A 더하기 1 빼기 A분의 A 더하기 1 빼기 A가 있을 거야. A, B를니까 B 먼저 5, 마이너스 1 A 좌표 마이너스 2, 5로 계산하면 된다고. 분모는 1이잖아.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분자만 생각을 하면 7A 빼기 2, 5 빼기 6A 이렇게 된 거지.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A라는 놈은 7분의 2보다는 크고 6분의 5보다 작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이게 왜 2학기예요? 뭐라고? 이게 왜 2학기예요? 왜 쌤한테 물어?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든 것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이제 시키대로 하는 거지.
나보고 교육과정 짜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2학기야. 왜요? 활용편이잖아. 도형은 활용이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도형이 2학기로 가는 건 맞아. 대신에 집합이랑 명제, 함수 같은 것들은 1학기로 갔겠지. 그리고 시간이 남은 걸 대비해서 맨 마지막에 행렬을 억지로 넣어야 된다면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랑 행렬이 있겠지. 내가 교육과정을 짰다면. 근데 솔직히 경우의 수와 행렬은 안 넣고 싶어. 정말로. 그냥 경우의 수 통째로 확률과 통에 넣어버릴 거야. 통째로. 왜 해봤자 까먹을 걸 미리 해갖고 애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냐고. 안 그래요? 뭐라고? 이게 언제 자, 9번 가요. 영에서 고등학교 같은데? 근데 3학년 때 하지 않아, 보통? 뭐하고 1학년 때 하냐고. 우리 이제 필수 2학년 내내 딴 거 할 건데. 수능 때 확통과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어우 B라는 놈은 3,2였거든. 그런데 연장선 위에 C가 있어가지고 3배의 AB가 2배의 BC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C의 좌표가 A, B였다. 정도 2대 3으로 그냥 근데 A가 양수래.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A요, 여기가 B요. 이건 분명히 어떻게 해서 온 거냐면 A, B하고 BC의 비율이 2대 3인 거지. 그지? A, B하고 BC가 2대 3이야. 그러면 여기가 2고 3되게끔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고 2대 3되게끔 반대로 2대 3되게끔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A가 양수래.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고 이놈이 양수니까 왼쪽으로 가면 음수된다는 거잖아. 그지? 요거 일부러 왼쪽에 놨어. X좌표가 음수인 놈. X좌표가 양수인 놈 오른쪽에 놓은 거야.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음수될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예고하라는 소리겠지? 예.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면 요 C라는 놈이 그러니까 5대 3으로 외분에 따라 풀어도 되고 그냥 B가 A, C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라는 놈이 A, C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해갖고 AC니까 C 먼저 A, B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보니 5분의 2A 빼기 6, 5분의 2B 빼기 3 요놈이 3,2라는 거지. 얘가 3이요 얘가 2요 그러면은 15니까 25일이 들어오. A가 2분의 21, B는 10이니까 13? 이건 들어오는데 2개 더 하래. 2분의 34니까 17 나오겠지? 오케이. 2분의 14 그리고 만지지 무게중심입니다. 오늘은 시험 끝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뭐 배고파요. 꽉 눌러갖고 밥 사주세요. 할까 말까 뭐를 해요? 수업을 10시까지잖아. 10시까지 꽉꽉 눌러서 할까 말까. 배고프대요. 배 아프다고 똥 싸고 와. 알아? 배고파요. 지금 몇 시간째야? 나 9시에 밥 먹었는데 거의 12시간째 공복이에요. 점심을 먹었어야지. 점심 먹을 시간이 그런데 CBS 점심 먹고 멍청아. 그거가 4시잖아 4시. 네. 그럼 그 전에 먹고 왔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배고파요. 아니 몰랐죠. 저 3시인 줄 알고. 뭐 화장을 물어보더만 4시냐고. 아니 그걸 아니 학원은 3시라 그러고 쌤은 4시라 그러면 저 누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네가 나한테 맞다. 버스인 줄 알았어요. 맞다. 영변하네. 아니 근데 쌤 하이스트가 제가 하이스트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네 확인해본 결과 7월 12일부터 시험을 4시에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랬는데 그 국어쌤은 너는 중등이겠지. 아니 근데 국어쌤은 이번 주부터 4시를 한다?
이러면 전 뭘 어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고등부 시간표가 돌아간 거야. 바뀐 걸로. 아니 근데 하이스트한테 물어봤을 때 다음 주래요.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도. 확인해본 결과 7월 10일부터 4시에 수업을 진행한 게 맞습니다. 자, 무게중심이에요. 3분의 이거 3개 더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A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4 컴마 3분의 3하고 B하고 A 빼기 1이네. 요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2 컴마 1이래. 요게 마이너스 2래. 요거는 2래. 왜 누가 틀려요? A 빼기 2B라는 놈이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8이네. 요것도 이거 A 맞죠? 더하기 B라는 놈이 6 빼기 2니까 4지. 빼보면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12니까 B가 3이구만. B가 4구만. B가 3, 어이? A가 0이야? B 빼기 A는 4겠지. 남산을 볼까? 나쁜데. 그리고 평행사변형 나왔고 평행사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된대. 평행하면요. A, B, C, D라고 하는 거지.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참 많지만 7,8, 0,5 여기가 4, 마이너스 1고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성질이 참 많거든. 뭐 대변끼리 길이가 같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각끼리 똑같고 이웃한각끼리 더하면 80도고 많은데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건 A, B, C, D의 계열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을 구해보니까 2분의 11, 2분의 7 BD의 중점을 구해보면 그러면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5거든. 그래서 A가 11인 거고 B가 2인 거다라는 식으로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저게 마름모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마름모가 나오면 문자가 더 있겠지. 문자가 더 있을 거야. 문자가 지금은 A랑 B밖에 없지만 문자가 더 있어가지고 뭐 길이를 사용한다든지 네변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길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대각선끼리 수직이잖아. 마름모는 대각선끼리 수직이니까 그 수직 관계는 기울기 가지고 하든지. 예? 그렇다고. 대학생이 수직이에요? 마름모는 마름모는 수직이잖아 이 자식아. 제가 말을 일부만 들어요. 12번. 자,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어. A를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5,1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아이 그림 잘못 그렸네. 뭐 대충만 그려도 되지만 이건 너무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할게.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3이래. 각을 이등을 짠 했어. 각의 이등분선이요. 아니요 스케치. 아니라고. 그래서 이놈은 각의 이등분이니까 길이비를 뭐라는 거지? 요 길이 12하고 5니까 13이잖아. 요 길이 3하고 4니까 잠깐만 3하고 3 아니요? 2,5지 여기. 깜짝 놀랐네. 3하고 4니까 5 나오지? 그러면 요 D라는 애는 여기를 13대 5로 내분하는 거지. D라는 애가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할게요.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 해가 컴마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로 B 싫으니까 C 먼저 2, 5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26 빼기 35 굳이 9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65 빼기 20 45지? 2분의 5지 이렇게 되구나. 요게 D의 좌표라고. 두 개 더하래. 2겠지?
왜냐하면 이겠지. 그 다음에 13번이 요 도형편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힐 놈인데 자취의 방정식을 얘기하네. 오! 6, 7, 8, 9, 10. 미친다. 나띠. 자취의 방정식이어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점의 흔적을 찾으라는 거야. 뭐 눈밭에 처음 눈 와갖고 걸어가면 자기 발자국 남잖아. 발자국. 안 남을 수도 있죠. 어떻게 안 나와? 잠시만. 야, 가볍게. 깃털이야?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거 흔적을 찾으라는 거.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놈을 x, y로 둬가지고 그 x랑 y로 되어 있는 식을 찾으라는 소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위에 있대. 얘를 a, b라고 생각을 하면은 b라는 놈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0,2라는 a라는 점이 있어. 0,A라는 A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AP의 중점 그거를 Q라고 해가지고 그 Q를 찾으래. Q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Q를 X, Y라고 보자고. 그리고는 이 X, Y로 된 식을 찾으라는 거야. 요놈 AP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분의 요거랑 요거니까 A, 2분의 B 더하기 2인 거지. 요게 지금 얘인 거잖아. 요것이 X인 거고 요것이 Y인 거지. 여기 있는 A와 B를 이용해서 X랑 Y로 된 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A가 2X고 B는 2Y 빼기 2잖아. 요거 두 개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2Y 빼기 2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 거야. 제가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Q의 자취를 해야 된다. 구하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해가지고 그 x, y로 되어 있는 x랑 y로 되어 있는 식을 찾으라는 소리라고.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어려워. 제일 어려워. 도형편에서 나오는 자취의 방정식 중에 제일 쉬운 놈이 나오는데 지금은 직선에서도 있고 원방에서도 있고 도형의 이동에서도 있어. 자취의 방정식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겠지. 자, 대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나? 안 풀어도 되나? 우리 똑똑한데. 아니 저희는 멍청해서 해야죠. 멍청하니까 해보게. 뭐지? 좀 쉬었다가 할까 그러나? 쉬었다래요. 쉬었다 하겠어. 계산. 고. 선생님은 진지 언제 잡으셨나요?